그 접선해방 정식에서는 크게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일단 문제로 공부해 봅시다. 문제 유형으로. 원에 일단 접할 거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직선을 구하고 싶은데 일단 이놈한테 접할 거래요. 이놈한테 접할 건데 힌트를 뭘 준 거냐면 얘와 수직이어야 된대. 그러면 접선을 구해줘라고 했는데 나한테 기울기를 준 거예요. 이렇게 기울기를 주는 유형이 있고 뒤에 뒷장에 넘어가면 이놈한테 접하는데 그 그러니까 접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을 거 아니에요. 이놈한테 접하는 직선 중에 뭐 그림으로 분류해볼까? 얘하고 접할 건데 이놈과 수직이고 싶어. 그러면 이놈과 곱해서 마이너스 1의 기울기를 갖고 싶은 거니까 기울기가 마삼인 거 구해라라고 치면 뭐 그림으로만 봐도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이 두 개씩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얘와 접하면서 뭐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할까? 뭐 루트 3, 루트 7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에요? 루트 3이랑 루트 7을 넣으면 성립을 하니까 이놈과 접하면서 루트 3, 루트 7을 지나는 접선을 구해라 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뭐 루트 3, 루트 7 한 이쯤 있겠지 이쯤? 그러니까 이거 접선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구해? 이런 유형도 나올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얘랑 접하는 것 중에 한 여기 어딘가에 있는 여기쯤에 있는 2,6에서 이 원액은 접선 구해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지나면서 여기에 접하는 원은 원이래. 접선이 이렇게 또 두 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지. 이렇게 총 세 가지 유형의 접선을 구하라고 할 거예요. 난이도는 기울기를 줬을 때랑 그다음에 원 위에 점 하나를 줬을 때가 난이도가 비슷하게 쉽고 그다음에 이렇게 원 밖에죠. 이 원 밖에 한 점에서 이 원한테 그을 수 있는 접선을 구해라 하는 얘가 난이도가 한 중상 정도 돼요. 근데 뭐 굳이 난이도 분류를 보통 문제집에서 그렇게 한다 뿐이지 그냥 이해만 한다고 치면 다 쉬워요. 얘를 구해라가 어떠한 문제 그 최종 목표가 되는 일은 거의 없고요. 그냥 이러한 접선을 구하고 그 접선이 뭐 다른 어떠한 좀 점을 지나면 이렇게 중간 부품으로 나올 거니까 여기는 공식이 있긴 있는데 일단은 여기도 이해하는 방식으로 좀 공부해 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참수에서 이참수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구해라는 그 분류랑 똑같아요. 일단 얘하고 접한대.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입장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때 정보가 두 가지 필요한데 하나를 준 거죠. 그럼 기울기가 3이니까 마3이니까 일단 이렇게 써. 근데 나머지 내가 여기 이제 y절편에 알면 쓸 수 있는데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씁니다. 근데 얘가 답인데 얘와 얘가 접한다라는 조건에 내가 여기다 연립을 하면 K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떠한 정보를 쓸 수 있을까? 앞에서 이제 원과 직선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될 문제는 D랑 R이라고 했죠. D랑 R. 그러면 이놈 사이에 R은 저기 루트 10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D라는 거는 이 직선, 내가 세운 직선과 저 원의 중심 0,0 사이의 거리라고 내가 D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얘랑 뭐하다? 같다라고 하면 그냥 K가 나와서 끝나요. 그러면은 이 문제 일단 풀어볼게요. 3x 플러스 y 마이너스 k 이꼴 0과 0,0 사이의 거리는 D는 피타고라스 쓰면 루트 10분의 0 집어넣으면 K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랑 똑같을 건데 그게 반지름이 루트 10이랑 똑같다를 풀면 K의 절대값 10인 거죠. 그렇죠? K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인 게 나왔으니까 그 두 접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루트 10 또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루트 10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하면 K가 10이니까 루트 10이 나는데 K가 풀마 10이겠죠? 이렇게 푸는 거고 근데
기울기가 마삼일 때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구하는 메커니즘이라면 그냥 기울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기울기를 m이라고 하자고서 가정을 했을 때 기울기가 m인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이 문제를 만약에 풀 때 얘를 또 모르니까 또 k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얘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반지름도 몰라. 그냥 r제곱이라고 써요, 일단. 그러면 지금 얘와 얘 D랑 R이 같다를 풀면 결국 이 원에 접하는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일반화할 수 있죠. 그러면 얘와 얘 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보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거 넘어왔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원의 중심이 0,0이니까 k의 절대값이 r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k의 절대값이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딱 나와요. 그러면은 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에 접하는 접선 중에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요 y는 기울기가 m이라고 했고 y 절편을 k라고 한 상태에서 구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공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사실 그냥 너네가 문제를 막 많이 풀 때쯤은 알아서 외워져요. 알아서 외우시는데 얘를 만약에 못 외우더라도 이 메커니즘만 알면은 굳이 얘를 외워서 쓸 필요도 없죠. 그냥 D랑 R이랑 같다라고 쓰고 풀면 돼요. 그죠? 뭐 외우고 싶으면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인데 약간 공식 자체가 좀 복잡해 보이는 감도 있잖아요. 사실 나도 얘를 외워서 쓴다기보단 이렇게 풀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마삼이면 되겠네. y는 마삼x 플러스 k 쓴 다음에 d랑 r이랑 같다라고 푸는 거랑 만약에 공식을 바로 쓴다고 치면 기울기가 m이면 돼? 그러면은 기울기가 마삼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러면은 마삼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이니까 10 해서 공식이 좀 더 빠른 감도 있긴 하지만 나도 문제 풀 때 보통 이렇게 풀어요. 그리고 이 공식의 한계는 뭐냐면 애초에 전제를 중심을 0,0으로 잡고 했죠. 그럼 만약에 저렇게 중심이 0,0이면 그냥 공식 써. 괜찮아요. 근데 중심이 막 2,1 이런 애들이면 이 공식을 못 쓰겠죠. 물론 뒤에 이제 도형의 이동을 배우면 만약에 중심이 0,0이 아니라 3,2인 원과 반지름이 아니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줘 이러면은 자 중심이 3,2랑 중심이 0,0인 거는 평행이동 관계잖아요. 그러면 중심이 0,0인 이 전제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얘를 x축 방향으로 3,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돼요. 근데 메리트가 크진 않아요. 얘를 구한 다음에 평행이동 시킨다 그냥 그거보다는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이것만 기억하면 돼.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랑 반지름이랑 똑같게 만드는 y 절편을 구해서 집어넣는다 이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나중에 공식을 까먹었을 때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옆에 다 똑같습니다. 얘랑 평행한 접선 구해줘. x축과 60도 이루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줘.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중심이 1,3이니까 이 공식을 못 씁니다. 그럴 땐 그냥 얘로 풀어요.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도록 푸는 거. 그러면 얘 한번 봐볼까? 그냥 추가적으로 뭐를 조금 더 묻냐 차이일 것 같아. 그 난이도가 막 크게 올라가진 않고 원에 접하고 이놈과 수직인 주직선. 그러니까 원에 접하는 것 중에 기울기가 3분의 1인 직선. 그러니까 원에 접할 건데 기울기가 3분의 1이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타날 것쯤은 당연히 알 수 있을 거고 이 수직인 두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PQ라고 할 때 PQ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건
그냥 두 직선의 x좌표 구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렇죠? 특별한 건 없어. 그러면 일단 중심이랑 반지름 구해볼게요. 일단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y가 3의 제곱 한 다음에 상수항 넘기고 플러스 4랑 플러스 9, 즉 13을 더했으니까 여기에 10이 쓰여져 있을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3과 기울기가 3분의 1인 거 구해야 되니까 y는 3분의 1x 플러스 k 정도로 줄게요. 근데 어차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려면 이거 넘긴 다음에 양변에 3 곱한 직선의 방정식으로 계산하는 게 좋으니까 x 마이너스 3y 플러스 3k 이퀄 0과 얘와 얘 사이 거리 공식을 씁시다. 그러면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2라는 3을 집어넣어.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니까 3k 마이너스 11의 절대값이 반지름 루트 10이랑 똑같다. 그럼 3k 마이너스 11의 절대값이 10이다. 그럼 k가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3k 마이너스 11이 10인 경우 넘어가면 20이니까 이때 k는 7이겠고요. 그 다음에 3k 마이너스 11이 마이너스 10인 경우 그럼 3k가 1이니까 k는 3분의 1이겠다. 그러면 이제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두 x절편의 좌표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에 x절편을 구한 다음에 집어넣을게요. 그럼 x절편 구하는 건 y가 0 넣는 거니까 x는 마 3k죠. 그럼 이제 이거 집어넣으면은 x절편 하나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1,0 나오고요. 이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 나오니까 두 PQ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가 있어요? 10,0 나오죠. 10,0. 네, 10,0가 지금 마이너스 11,0. 그죠? 중점의 좌표를 마지막에 구하라고 했어요. x좌표의 중점의. 오케이. 그럼 이제 기울기 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았어. 다음 시간 넘어가면 자 이번에 뭘 묻는지 볼게요. 여기 위에 이 원 위에 3,-2가 있을 텐데 거기를 지나면서 얘한테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줘요. 밑에 문제도 이놈 위의 점 여기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니까 자 이건 또 어떻게 하냐. 이건 나는 이 유형은 나도 공식을 좀 유용하게 쓰거든. 일단 어떻게 푸는지 볼게요. 공식을 만약에 모른다. 1번 문제가 여기 중심이 0,0이고요. 반지름이 루트 13이고요. 여기 어딘가에 3, 마이너스가 있겠지. 여기 어딘가에. 그럼 내가 지금 이거 구해준 거잖아. 이거. 물론 아까 기울기를 줬을 때랑 달리 기울기 줬을 때는 기울기가 만약에 이놈이면서 접하는 거 구해줘 하면 반드시 여기서 하나 나와서 두 개씩 나오죠.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를 지나면서 이 원에 접하는 직선과라고 하면 얘가 유일하게 나올 거예요. 얘가 유일하게 나올 거고 자 직선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번엔 직선 입장에서의 한 점을 줬죠. 그럼 이번에 미션이 내가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는 기울기를 알고 y절편을 구하자가 미션이었고 이번에는 한 점을 아니까 기울기를 구하자가 미션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y는 자, 기울기 여기다 적으면 되고 3,-1을 지난다 해서 내가 얘만 채울 수 있으면 되죠. 이제 얘를 어떻게 구할까? 자, 원과 접선이 나왔을 때 원의 중심과 접점을 이은 게 뭐하다? 수직이다. 이거 얘들아 그냥 무조건 반사가 돼야 돼요. 그럼 끝났죠. 얘랑 수직이다로 푸는 거네. 봐봐 여기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 이거 기울기 몇이에요? 마이너스 3분의 2죠. 그럼 내가 지금 세운 이놈의 기울기 뭐겠어요? 2분의 3겠죠? 그럼 끝났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3,1을 지나면서
이놈과 수직인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을 뒤집고 부호로 바꾼 게 여기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은 그냥 공식이 딱히 의미가 없어 보이죠. 그냥 이렇게 풀면 되니까. 그렇죠? 네, 공식도 한번 해볼게. 공식도. 얘도 내가 지금 너네한테 설명하고자 하는 그 공식은요, 중심이 원점일 때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를 이놈의 방정식을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걸 r제곱이라고 쓰고요. 여기를 뭐라고 할까? 뭐 a, b라고 할게요. a, b라고 하면 a, b가 여기 원 위에 있으면서 여기를 지나면서 이 원에 접하는 지금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해. 이거 보자. 그럼 y는 이렇게 쓰면 되죠. y는 일단 a, b를 지나는 거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적어야 되냐면 이놈의 기울기가 뭐예요? 이놈의 기울기. a분의 b가 여기다 마이너스 b분의 1 쓰면 되죠. 그럼 얘를 한번 전개를 해볼게. 얘를 한번 전개를 해보면 양변에 비곱 봅시다. by는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a 플러스 b제곱 그리고 얘 전개하면 자 마이너스 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돼. 그래서 내가 얘를 좀 예쁘게 정리를 해서 얘를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ax 플러스 by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근데 내가 a랑 a, b는 원 위의 점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해야 되죠. 그러면 a랑 b를 x랑 y 자리에 넣으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뭐랑 똑같아야 돼요? r제곱이죠. 얘가 공식이에요. 공식이 되게 예쁜 게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이거는 풀면 이거죠. xx 더하기 yy가 r제곱이다 이거죠. 그럼 뭐 하면 되냐면 그 x랑 y 둘 중 하나에 x좌표 y좌표를 집어넣으면 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제 있죠. 이 문제가 중심이 원점이면서 여기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답이 뭐냐면 이거 x랑 y를 하나씩 얘랑 바꾸면 3x 마이너스 2y 13이 답일 거예요. 그래서 13이 그냥 넘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라서 거의 그냥 암산처럼 풀 수 있어요. 나도 이 공식은 좀 유용하게 써야 되게 편하잖아. 그렇죠? 근데 얘도 단점이 뭐냐면 중심이 원점인 원에 접할 때만 쓸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원점이 아닐 때는 그러면 이번 저 그대로 또 하면 됩니다. 그럼 2번이 중심이 원점이 아니잖아요. 그럼 2번 한번 풀어볼게요. 2번은 공식 쓸 생각하지 말고 물론 문제집에 보면 얘를 중심이 원점인 상태에서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시켜서 만든 공식이 있어요. 근데 자주 쓸 일도 없고 괜히 그렇게 의존하다가 틀려버려. 공식 좀 잘못 쓰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로 풀면 돼요. 여기가 지금 0,2고요. 반지름 루트 13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접점이 마이너스 2,5래. 그럼 또 이렇게 바로 이거 솔직히 그냥 바로 암산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거 기울기 뭡니까 이거? x좌표가 2가 떨어졌는데 y좌표가 3이 올랐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 그럼 기울기는 3분의 2 해주고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접선의 방정식. 근데 얘가 y는 하고 했으니까 이거 그냥 전개해주면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4 3분의 15니까 뭐 3분의 1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3분의 21 답이 7 나오겠죠. m 플러스 m을 구하라고 했어요. 되나요? 공식을 몰라서 막 큰일 나는 그런 유형이 아니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를 풀면 돼요. 여기 있네. 얘가 뭐냐면 여기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원에 접하는 것 중에 X1, Y1에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평행이동화시켜서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렇게 한 다음에 전개하는 과정에서 계산상의 메리트가 크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뭐 하면 돼? 저렇게 그림 그려놓고 내가 지금 기울기만 모르는 상태인데
그 기울기는 이분과 수직이어야 되만 알면은 공식으로 외울 필요가 없다 이거죠. 되게 막 신기하다고 이거 쓰면 좋을 것 같아 그런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이것도 문제가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을 하자면 마이너스 4,2에서 적선의 방정식 구해줘. 똑같은 문제고 중심이 원점이 아니네. 그럼 이런 식으로 또 구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점 여기에서 접선을 세운 다음에 그 접선에 얘를 대입하면 되겠다. 뭐 어렵지 않을 거고 10역 더하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중심이 일단 원점이야. 중심이 원점인데 원위점 마이너스 1,1에서의 접선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끊고 그냥 바로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볼게요. x 대신 마이너스 1, y 대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 꼴 2가 일단 그 접선이에요. 근데 그게 얘와 여기에서만 만난대. 직선이 원과 한 점에서만 만난다는 건 접하는 거예요. 그럼 뭐 그림을 살짝 그려주면 여기가 3,a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 4,6이 있는데 이렇게 접할 거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x 플러스 2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림상으로 보면 또 너네가 해야 될 건 뻔해요. 이거죠 이거. 그럼 뭐 하면 되겠어? 얘와 얘의 기울기랑 얘랑 수식이 되는 게 되겠죠. 그럼 기울기 재보면 x가 1 커졌는데 y가 이렇게 됐으니까 기울기가 6-a 맞죠? 이놈의 기울기가 이놈이랑 수직이 되니까 뭐다? 마이너스 1이다라고 풀면 얘가 나오겠죠. 그래요? 그럼 얘가 7이거든요. 얘가 7. 이거 어디니? 끼워야 하는구나. 그럼 일단 A가 7인 걸 구했잖아. A가 7인 걸 구했어. 그럼 이제 내가 B를 구해야 되는데 B는 이 원의 반지름이죠. 그럼 얘하고 뭐 하면 돼요? 길이 재면 되죠. 그럼 X좌표가 1 커졌는데 Y좌표도 1 커졌으니까 B는 2 이러겠다. 정확히. 오케이. 사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했는데 기울기가 뭐였어? 그게 원 위의 점 어딘가를 지났어 라는 거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좀 어려운 문제에 뭐 조건 하나 정도 만족하는 그런 것이 나오고 보통 많이 나오는 건 얘입니다. 얘. 그러니까 형태는 원 점 하나 주는 거랑 똑같은데 얘는 반동이랑 좀 다른 건 1,7이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죠. x x에다 1 집어넣고 y에다 7 집어넣으면 5가 안 나와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원을 탁 줬는데 원 위에 있는 점을 준 게 아니라 한 이쯤에서 이렇게 근 접선 구해라 이거예요. 근데 반드시 원 바깥에서 원한테 그을 수 있는 건 접선이 2개씩 나오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접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라는 말을 보면 2개를 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일단 접근 이렇게 해봅시다. 똑같아. 일단 얘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가 지금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5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얘를 구하고 싶은데 이 접선, 이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은 또 알고 있죠. 여기 지난다며 여기 1,7을 지난다며. 그럼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x-1 플러스 7을 적을 수 있는데 결국 얘를 지금 모르거든. 근데 아까 얘는 만약에 이 점이 여기 위에 있으면 얘랑 수직이다로 풀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얘는 지금 그 m을 얘랑 얘가 수직이다랑 관련이 없거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랑 이 원이랑 일단 뭐 해야 되니까 접해야 되니까 그냥 이거 쓰면 돼요. 그럼 이거 넘기면 mx-y n 플러스 7 0과 이놈과 원점 사이 거리 이놈과 0,0 사이 거리가 루트 5다를 풀면 m이 나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한번 풀어볼게요. 얘와 얘 사이 거리 치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 0 집어넣어주고 여기다 절대값 씌우면 n-7의 절대값 얘가 루트 5다. 이걸 풀면 된다고. 그죠? 그러면 얘 여기 위로 옮긴 다음에 양변 제곱을 해버릴게요. 양변 제곱을 해버리면 m제곱 마이너스 14n 플러스 49가 5n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이게 다 오른쪽으로 모이면 4n제곱 플러스 14n 마이너스 44 이꼴 0 나오고 2로 약분까지 할게요.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인수분해 가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뭘 구한 거냐면 그때 기울기 하나는 2가 나올 거고 다른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1이 나온다라는 걸 구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집어넣어주면 y는 2, x 플러스 5 하나 나올 거고요. 또 다른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1x에다가 2분의 11, 2분의 13, 2분의 25 이렇게 나오겠지. 되죠? 딱히 공식이란 건 없고요. 그 점을 줬고 기울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결국 접하는 거는 또 얘를 쓰면 되겠구나. D랑 R이랑 같다를 쓰면 되겠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과 직선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직선과 중심 사이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하는 문제일 거야. 웬만하면 D랑 R이랑 똑같다. 근데 그래 일단은 뭐 딱히 뭐 의의는 없죠. 이유는 없을 건데 잠깐만 어떤 문제가 나올 거냐면 16-2번 풀 때 조금 의아해할 수가 있어요. 뭐가 이상한 거지? 볼게요. 뭐야 이거? 여기서 너네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돼. 문제 풀 때 지금 원 바깥에서 원에 그을 수 있는 접선 얘들아 무조건 몇 개처럼 보여요? 두 개처럼 보이죠? 방금 맨 마지막에 이렇게 풀 때 좀 의문점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얘 마지막에 얘 풀었죠? 얘 이렇게 넘긴 다음에 양변에 제곱하니까 m에 대한 뭐가 나왔어요? 2차 방정식이 나왔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m이 두 개가 나오니 직선이 무조건 두 개인 걸 식으로도 증명을 할 수 있는데 근데 2차 방정식은 무조건 m이 두 개일까? m에 대한 중근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접선이 하나만 그어질 거냐 이거예요. 그럼 m이 딱 하나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 하나만 나오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 딱 하나만 나온다는 거는 원 바깥에서 얘한테 그릴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 이거랑 완전히 동시표입니까 이거?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문제가 딱 그 문제거든. 자, 원이 있고요. 대충 여기에서 이렇게 그은 거 구하고 싶을 때 여기가 마3, 6이래요. 마3, 6이 여기쯤에서 어때? 여기가 마3, 6이래요. 마3, 6을 원에 집어넣으면 얘들아 원에 여기 집어넣으면 성립하지 않죠. 원 바깥에서 그었다 이거야. 그러면 y는 m에 x 플러스 3 플러스 2랑 원의 중심 0,0 사이의 거리가 3이다를 풀면 m이 또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 mx 마이너스 y 플러스 3n 플러스 6 이꼴 0으로 붙인 다음에 얘와의 거리를 재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3n 플러스 6이 3이다를 풀게요. 그러면 절대값 3n 플러스 6이 3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풀 건데 이거 양변은 3으로 약분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러면 절대값 n 플러스 2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나와서 양변을 제곱하면 1차 방정식 나와요.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가
m제곱 플러스 1이다. 그러면은 4m이 마 3이다 이렇게 따라 나오거든. 그럼 접선이 얘들아 딱 하나인가 이거야. 그러니까 이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걸 구했어.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라는 건데 하나만 적어야 되냐 이거예요. 이거 뭐예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만 적는 게 맞아요. 하나 딱 뭐라고 적으면 돼? y는 마이너스 4분의 3 x 플러스 3 플러스 6라고 적을 게 있냐 이거죠. m이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m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게 맞는 게 봐봐. 접선 하나 더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하나 그릴 수 있잖아.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 얘들아 여기가 0,0이죠. 근데 얘는 지금 x좌표가 뭐야? 지금 원 바깥에 있는 x좌표가 마3이죠. 그러면 이렇게 세로로 그어지는 접선이 하나가 나온다 이거예요. 여기가 딱 3이잖아. 그럼 일단 얘는 뭐까지 써야 되냐면 얘들아 이놈의 방정식도 써야 돼. 근데 이놈의 방정식이 왜 안 나오냐면 세로선은 기울기가 뭐예요? 세로선은 기울기가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어? 직선의 방정식 x 마 3 이렇게 생긴 놈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너네가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하고 풀었을 때는 안 나오는 게 맞죠. 기울기가 없는 놈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나가 나왔지. 왜 하나밖에 안 나왔을까는 세로 접선이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세로 접선 어떻게 하면 돼? 세로 접선의 x는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x는 뭐겠어요? 얘를 지나면서 세로선 쫙 그는 거니까 x는 마삼이겠지. 그럼 나는 이 문제를 왜 보자마자 왜 이런 유형인지 알아챘을까 이거야. 중심이 0,0이죠. 그런데 반지름 3이죠. 그러면 x좌표가 3 또는 마3인 거는 무조건 세로 접선이 나오겠지. 거기서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뭐 당황할 건 없어요. 구했는데 m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그럼 세로 접선 하나가 나왔을 거니까 뭐 그림을 그리던 머릿속으로 살짝 그려보면 x가 3 또는 마3이게 나올 거예요. 접선. 그죠? 원 바깥에서 원에 그릴 수 있는 접선은 무조건 2개라는 거. 하나가 세로 접선이 나오고. 그다음에 16-4. 16-4번 같은 것들을 만약에 푼다고 쳤을 때 너네가 공식에 의존했으면 풀기 힘들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조건 나오면 그림 이거 그려야 돼, 그림 나오고 어떤 것도 표시해야 돼 그런 거만 따라가면 16-4번은 그냥 공짜로 되거든요. 물론 처음 풀 때는 좀 버벅이겠지만 이거 보면 3,4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 나왔대요. 그러면 저 3,4는 원 위의 점이에요. 지금 x에다 3 넣고 y에다 4 집어넣으면은 r이 뭐에 따라서 원 위의 점일 수도 있는데 지금 얘는 이 말을 굳이 써주긴 했죠. 근데 이 말이 없어도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에 따라 2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말은 원에 그은 두 접선이라는 말 해보자마자 이 원 바깥에서 원에 그었구나라고 상황을 인식을 하고서 생각을 좀 해보자. 예를 들어서 막 여기서 그었다고 쳐. 그럼 여기서 그었을 때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거 2개가 수직 이게 보여요 지금? 안 보이죠? 그러면 저 3,4라는 게 이 원과 위치가 대충 어느 정도에 있을까를 짐작을 해봐야 돼요. 일단 더 멀리 갈수록 이 접선이 이루는 각도는 더 줄어들겠죠, 딱 봐도. 그러면 3,4가 이 원 여기 주변에 위치해 있을 것 같거든. 가장 쉬운 건 이거예요. 가장 쉬운 건 원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그 피자판을 생각을 해봐.
그럼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피자판. 이렇게 피자판이 있으면 여기가 3,4라고 우기면 되겠다라고 하면 이거 수직 맞죠? 이거 접선 두 개니까 그렇죠? 여기가 3,4라고 우기면 이렇게 그은 접선 하나랑 이렇게 그은 접선이 지금 수직이잖아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 3,4라는 게 꼭 여기에 있을 필요도 없죠. 막 이런 데 있어도 되고 이런 데 있어도 되고 이런 데 있어도 되죠. 그리고 심지어 어디 있어도 되냐면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자, 이 네 점 있죠. 이 네 점을 지나는 원 위에 있는 점이면 다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원에 그은 것도 수식일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신 가서 좀 더 자세히 배우면 되고. 그럼 아무튼 그때 이 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 반지름을 구해줘 이건데 좀 가볼까? 자, 좀 너무 그림 복잡해졌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수직으로 나타났다고 칩시다. 이렇게 여기가 3,4고요. 이 두 접선이 수직이 나왔대. 문제가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또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접선이 나왔잖아요. 접선이. 그럼 뭐 해줘야 돼? 접선 나왔으면. 접선이 나왔으면 중심이랑 이어봐야 된다고요. 중심이랑. 그러면 이렇게 있고 수직, 이렇게 있고 수직하면은 지금 여기도 90도인데 여기 90이면 여기도 90 맞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정사각형으로 푸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나한테 준 거 좀 종합을 해보면 여기가 마3,2거든? 근데 문제가 지금 이런 거 원하잖아. 이 길이가 반지름이잖아요. 근데 얘들아, 2점 줬죠? 하고 싶은 거. 이거 두 개 읽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이거 이으면 길이가 뭐가 나요? x좌표가 6 커졌고요. y좌표가 6 커졌어. 여기 루트 40이야, 여기 길이가. 근데 내가 이렇게 쭉 그은 건 이 정사각형 입장에서 뭘 그은 거야? 대각선 그은 거죠. 그럼 여기가 루트 40이면 여기 뭡니까? 여기 루트 20 아니에요, 여기? 그럼 얘가 r이네. 그래서 답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20파이가 되겠죠, 20파이. 그러니까 그냥 그림식 그리면 풀려요. 근데 이런 거를 내가 지금 수업 때는 얘들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 해서 따라왔어 너네가. 근데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아마 못 풀 거예요 시험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뭐 누구한테 배우든 얘들아 이 상황 이렇게 하면 되지, 이 상황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가르치는 거 쉽잖아요.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네가 이거 혼자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생각하면 일단 가장 먼저 접선이 나오면 중심과 이어서 수직 표시를 하자 이런 것들을 잘 해놔야 돼요. 이게 되고 안 되고가 엄청 차이가 날 거예요. 교양에서 시간도 차이가 날 거고. 이게 지금 이 문제에서 이걸 알면 풀리잖아요. 나중에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이게 문제 그 세 단계 중에 1단계 그거밖에 차지를 안 한다고. 그럼 너네는 3단계를 풀어야 되는데 1단계서부터 막히면 못 풀겠지 당연히. 시작도 못 할 겁니다. 시력당에서 이게 나왔고, 그럼 이제 우리가 원의 기본 유형을 끝냈어요. 이 개념원이 있는 기본 유형을 끝냈고, 중단을 몇 개 풀고 일단 마무리 할 건데, 뭐 이거 20번? 20번 이거 왜 챌린지인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랑 똑같거든? 근데 이 문제에선 얘에선 어떻게 됐냐면 반지름을 주고 원의 중심을 안 줬어. 그럼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뭔지 모르고 이거를 4,2 여기를 4,2라고 바꾸고요. 여기 원점이겠죠? 여기 원점에서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그리고 문제가 이번엔 R이 루트 10이래. 그럼 여기를 뭐로 바꾸면 돼, 여기를? R이 루트 10이면 여기에 루트 10이면 여기 루트 20 하면 되죠, 이렇게. 그럼 얘하고 얘 사이거리가 루트 20이다 라고 하면 A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루트 20, 이놈의 제곱은 20은 제곱 더한 거니까 A제곱이 4다. 그럼 벌써 끝났죠? A제곱이 4예요. 그럼 A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 두 개 다 해줘야겠죠. A가 2일 때랑 A가 마이너스 2일. 응? 아, 얘가 양수래? 그럼 A가 2일 때로 풀면은 얘는 나한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A가 여기가 2였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0,0에서 이놈한테 그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 그냥 그 문제죠. 그럼 다시 이제 여기서 구할게요. 그럼 기울기가 0,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걸 써요. 이렇게. 그리고 얘랑 얘 사이 거리가 반지름인 루트 10이라를 풀면 되죠. 얘하고 얘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에 4, 2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은 게 반지름 루트 10이랑 똑같다 이렇게 풀면 된다. 그럼 절대값 4m-2가 얘랑 얘랑 곱하면 루트 10m제곱 플러스 10이랑 똑같으므로 양변 제곱해주면 좀 계산이 좀 있네. 양변 제곱을 좀 해볼게요. 16m제곱 마이너스 16m 플러스 4가 10m제곱 플러스 10이다. A가 2 맞죠? 그러면 넘어가면 6m제곱 마이너스 16m 마이너스 6 이꼴 0이다. 이로 약분까지 해주고 그럼 인수분해가 되네요. 1, 3, 3, 1 해주면 m이 하나가 3이 나오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와요. 두 개가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게끔 잘 나왔고 그럼 답은 y는 3x 또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1x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도형의 이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원 문제 실전에 나오는 거 문제 좀 볼게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해석도 하고 봅시다. 이게 정렬 구원권이에요. 정렬 구원권. 이거 풀면 좋겠다는 문제가 딱히 없네. 그럼 이걸 봅시다.
이거 딱 하나 풀면 되겠다. 이거 하나 풀면 아마 머릿속으로 정리가 될 수도. 이렇게 두 원인데 두 원의 공통 접선이 나오죠. 이거는 알아두면 좋아요. 그러면은 닮음이지 않을까 뭐 의심을 거듭 쓰는 게 좋아요. 닮음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 일단 좌표 평면에 이놈의 방정식 줬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x좌표가 a인 a, 0에서 이 원의 그런 이렇게 두 접선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1번, 1. 근데 하필이면 두 번째 원. 이 원에도 얘한테 그 접선이 있을 건데 그게 이 원한테도 접해버렸대. 접해버렸대. 그때 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C라고 하죠. 그리고 A는 어디 있냐면 A는 이놈의 X좌표가 A고요. 그 다음에 B는 이 원의 중심의 Y좌표가 B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한 게 C라고 했을 때 일단 A, B, C를 다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럼 차근차근 해볼게. 자, 이걸 그냥 내가 새로 해줄게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가장 왼쪽에 원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중간에 이렇게 원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한 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A, 0이래.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은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7,2고요. 이 원의 중심은 0,B라고 했어. 봐봐. 여기서 너네가 당연히 또 뭐 해줘야겠어? 원에 접선 나와서 뭐 해야 돼? 또 수직 표시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 수직 표시해야 되고, 이거 수직 표시. 그리고 얘한테도 접하니까 이거 이렇게 표시, 이거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죠. 그리고 내가 그것도 익숙해지라고 했죠. 이렇게 얘랑 이은 거. 얘랑 이은 게 이렇게 이었을 때 위아래 직각삼각형이 서로 뭐하다? 합동이답다. 그럼 얘들아 얘랑 좀 이어져야 되죠. 그러면 이놈이랑 이놈 있죠. 이놈은 두 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닮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왜? 각도가 서로 같고 RHA로 AA 닮음일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이렇게 가볼게. 여기 반점이 뭐라고 줬냐면 루트 20이래요. 그 다음에 이놈의 반점은 루트 5래. 루트 20이 2루트 맞죠? 그럼 닮은 비가 큰 거 대 작은 게 닮은 비가 몇 대 몇인 거야? 2대 1이죠. 그러면 벌써 끝난 게 그러면 얘들아 이 길이랑 이 길이 어때야 돼? 완전히 똑같아야 돼. 이놈이 중점이어야 되죠, 그래. 그러면 B 뭡니까? 중심이 Y죠. 여기 2지. 이거 여기잖아. B 몇이냐고? 이거 1이죠. 그럼 A는? A는 7이겠지. 7, 0, 7이니까 그렇죠. 그럼 A, B는 이제 끝났네. A, B가 끝났으니까 이제 나는 뭐만 구하면 되냐면 이 두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곱하기만 하면 돼. 그럼 문제가 뭐로 변했어? 7,0에서 얘한테 그 두 접선 구하라. 또는 7,0에서 얘한테 그 두 접선 구하라 문제를 변한 거예요. 그럼 너네가 봐도 이렇게 큰 원이랑 위치 관계를 보다 이렇게 작은 원과의 위치 관계 계산이 좀 더 낫겠죠. 왜냐면 얘는 이 두 직선은 얘하고도 접해야 되고 얘하고도 접해야 되니까 둘 중 하나만 접하면 돼요.
그럼 얘하고 접하면 되겠다. 자, 이놈의 직선의 방정식 갈게요. 7,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뭔지 몰라. 그럼 이러면 되죠. 그럼 얘랑 0,1이랑 사이의 거리가 뭐하다? 루트 5다를 풀면 m이 두 개가 나오겠지. 그러면 얘를 풀면 mx-y 7n 이퀄 0이랑 0,1 사이 거리를 풀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 1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냥 절대가 많이서 부호 바꾼 거야, 내 맘대로.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양변 제곱까지 하면 49 m제곱 플러스 14m 플러스 1이 5m제곱 플러스 5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걸 건너가면 44 m제곱 플러스 14m 마이너스 4 이꼴 0인데, 자, m 구하려면 구할 수 있거든? 근데 그 두 기울기의 뭐를 구해달래, 문제가?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뭘 구하면 돼? 44가 마이너스 44로 이놈이 가지고 있는 두 군이 기울기 두 개 맞죠? 네. 그럼 여기서 그냥 근과 계수관계를 쓰면 C가 마이너스 11분의 1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거 11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해달래요. 그러면 C가 이거. 그럼 전개를 하면 77 플러스 11 마이너스 1이니까 87 이렇게 나오겠죠. 같이 풀면 이렇게 할 만한 문제들이 많아요. 풀다 보면. 그래서 원 두 개가 공통정식이 나오면 갈문 쓰는 거 진짜 많이 쓰니까. 이놈 풀고 도형이로 넘어갈게요. 자, 그림과 같이 x축과 y는 mx, y는 mx 이거네. x축과 얘랑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대요. 반지름은 1에. 그리고 x축과 원이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직선 L과 원이 접하는 점이 Q라고 했을 때 PQ를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쭉 그었을 때 그 직선의 Y 절편을 R이라고 하죠. 근데 갑자기 ROP라는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16이 되게 하는 M을 구하라 이겁니다. 자, 이거 봐봐. 이 문제 풀 때 바로바로 그 발상이 떠올라야 돼. 안 떠오르는 걸 못 풀어 이거. 자, y는 mx가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각합시다. y는 mx. 그럼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접하는 원이 있겠죠, 뭐 대충. 그리고 자, 그럼 여기가 p겠고, 뭐 여기가 q라고 치고, 얘가 뭐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만나겠죠? 이렇게 곡선을 합시다.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16이 되고 싶은 건데, 그거랑 다 필요 없이 자, 이제 내가 뭐 해야 돼요? 그림 그려져 있어. 뭐 해야 돼? 수직 표시해야 되죠. 수직 표시. 여기 지금 원의 중심이라고 합시다. 이거랑 이거 일단 해야 돼. 그리고 반지름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다 이거든. 그리고 또 이것도 이거 어렵잖아 이렇게. 네. 그리고 또 왜냐면 내가 결국 뭐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서 만든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16이라는 것까지 이끌어내야 돼. 근데 y는
mx라는 얘를 줬거든. 합격을 지나는 직선이 y 축과 만나기 좀 아니라고 하자. 그럼 여기서 이거까지 갈게요. 이렇게까지 하면 돼. 이렇게까지 해볼게. 이렇게까지. 그럼 얘들아 이거 두 개 수직인 건 알겠죠? 수직인 것까지 왜냐면 이건 현이니까 이거 원의 중심이고. 그러면 P. 그러니까 지금 이놈의 넓이를 내가 m으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반지름의 B가 2다. 그러면 우리 자 이거 종합이에요. 원이랑 x축이랑 접하자. 그럼 뭐랑 관련이 있어요? 반지름이랑 뭐랑 관련이 있어요? 거리. x축에 접하면 y 좌표랑 관련이 있어요. 그럼 나는 여기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네. 여기는 이건 모르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기를 K라고 두면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이 돼요. 그럼 여기가 자연스럽게 K가 되죠. 네. 그럼 이거는 직각삼각형의 가로네. 그러면 세로 여기는 당연히 K분의 32가 돼야지만 이렇게 곱한 게 넓이가 16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K라는 거에 내가 지금 뭔데? K라는 얘에 대한 관계식이 필요하겠네, 그쵸? K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Y는 MX고 여기가 2란 거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K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필요해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 딱 다 그렸잖아. 어떤 관계식 쓰면 되겠어? 얘랑 수직이랑 되겠네. 이거 기울기 몇이야? K분의 2죠. 그럼 이거는? 이건 마이너스 2분의 K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K라는 거는 이 놈은 이거분의 이거가 기울기죠. 그럼 얘분의 얘는 뭐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K. 아니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 이놈의 기울기 어떻게 되냐? 얘분의 얘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네. 그럼 뭐예요? K분의 32가 마이너스가 이놈의 기울기죠. 네. 그게 뭐랑 똑같아야 된다. 마이너스 2분의 K랑 똑같아야 된다면 K가 나오겠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구한 거야? 얘분의 얘로 구한 거고. 얘는 어떻게 구한 거예요? 얘라고 수직이다. 네. 두 개 갖다 하면 K가 나오겠죠. 그럼 얘는 두 개 플러스 꽂힌 다음에 K제곱분의 32가 2분의 K다. 그럼 K 세제곱이 64다. K가 나오겠죠. 그렇죠? K가 4가 나옵니다. K가 4. 그럼 여기가 4가 나왔고요. 문제가 원하는 건 M을 구하라고 했으네. 이거 M 어떻게 구하지? 마지막 단계예요. M 어떻게 구하지? 거리에만 두고 얘랑 얘랑 뭐 한다고 했으니까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로 이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다 배운 건데 안 되잖아요. 혼자 하면.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내가 지금 원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지 이 상황에서 뭘 써야 되는지가 정리가 돼야 돼요. 실제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내신에 나오면 고민을 하는 순간 못 푼다고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면 얘 mx-y = 0과 4,2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2랑 똑같다를 풀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4m-2의 절대값인데 m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굳이 절대값 안 씌울게요. 무조건 양수죠. 혹시 모르니까 씌우죠. 그러면 얘랑 곱한 거에 제곱은 한번 합시다. 4m제곱 플러스 4가 16m제곱 마이너스 16m 플러스 4다. 그럼 건너가면 12m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6 플러스 16이 아니죠. 마이너스 16 = 0인데 당연히 얘들아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0이다 하면 얘와 얘 사이의 거리도 0이죠. 근데 이놈의 기울기가 몇이에요? 0인 거니까 여기서 0인 건 내가 구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건 얘니까. 그럼 양변에 m으로 나눠 그냥. m이 3분의 4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3분의 4가 나왔고 거기다 60을 곱하면 80이 답니다. 80. 해줘. 얘를 혼자서 풀 수 있다. 진짜 잘하는 거예요. 진짜 잘해요. 오케이. 오늘은 이 정도. 지금 딱 이 정도만 풀면 진짜 훌륭한 거고. 그럼 이제 원도 마무리가 됐네요. 원도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이동이 나올 건데, 도형의 이동 진짜 중요해. 이거는 진짜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도형의 이동은 그냥 수능 볼 때까지 계속 나와야 돼요. 뭐만 하면 도형의 이동 나오고, 함수에서도 도형의 이동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쪽이냐면 곱셈 공식 모르는 거랑 비슷한 쪽이야. 곱셈 공식 모르면 문제 못 풀잖아요. 자,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나올 건데 평행이동 가볼게요. 평행이동. 2,3이라는 점이 있어요. 2,3이라는 점이 있는데 이놈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점 좌표 어떻게 보여요?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면 이렇게 반대로 내려가는 거. 여기 좌표 어떻게 보여요? 2 플러스 3 마이너스 2니까 5,1이다 이거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너네가 점의 평행이동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디서 나왔어? 그 이차함수 꼭지점이 뭐에서 뭐로 바뀌었는지 보통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근데 너네 이차함수 배웠을 때 이놈의 꼭지점이 0,0이잖아요. 근데 이 이차함수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이차함수 식구할 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꼭지점을 먼저 이동을 시켜요. 그럼 꼭지점이 2,3이 되죠. 그럼 이놈의 꼭지점을 한 이차함수식을 이렇게 적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고 싶은 거죠. 이제는. 그럼 봐봐. 아, x제곱을 x-2의 제곱 마이너스 3으로 고치면 되겠구나인데 약간 의아한 건 얘는 2인데 여기에는 왜 x-2가 적혔고 얘는 마3인데 여기다 그냥 마3이 그대로 왔네. 그쵸? 어떻게 보면 좀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식으로 이해를 시킬 건데 이 점의 평행이동은 알겠죠? 점은 얘들아 평행이동 그대로를 대입을 시키면 돼. 아 그러면은 얘를 이 좌표로 이동시키는 그 평행이동은 x축 방향으로 3,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겠구나가 바로 보이죠? 이건 안 틀려요. 이건 안 틀릴 건데 자 f x, y 꼴 0 이거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왜 도형의 방정식이냐면 그냥 x랑 y로 이루어진 식 이꼴 0 이런 표현인 거야. x랑 y로 이루어진 식.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x랑 y로 이루어져 있는데 x랑 y가 둘 다 1차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고? 직선이고. 그 다음에 x랑 y로 이루어졌는데 x랑 y가 개수가 똑같은 2차야. 그럼 얘는 뭐고? 원이고. 우리가 딱 이거 두 개 알고 있는 거야. 그럼 보통 이렇게 나온다면 너네가 고일 수준에서 얘를 마주친다면 직선이나 원 같은 거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근데 얘를요 이 도형을 점이 아니라 도형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킨 게
얘가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x 포지션엔 x를 넣고 y 포지션에 y를 집어넣은 어떠한 관계식을 성립하는 도형을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으로 m만큼 이동시키면 그 원래 x자리에 있던 x 대신에 x 대신 x 마이너스 m을 집어넣고 원래 y 포지션에 있던 그 자리에 y 대신 y 마이너스 m으로 갈아 끼운 식 이꼴 0으로 도형이 변한다 이거야. 그러면 너네가 알고 있는 얘도 도형이거든, 이차 함수도. 그럼 얘는 봐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3만큼 이동시켰으니까 얘를 내가 fx, y 꼴 0으로 인식했을 때 내가 지금 적어야 될 건 이거 맞죠? 약간 어때? mn을 반대로 더해줬죠. 그러면 얘는 x 대신 x 마이너스 2, y 대신 y 플러스 3을 적은 거죠. 그럼 봐봐. x 대신 x 마이너스 적으면 원래 x의 제곱이었는데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변했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y 대신 y 플러스 3이면 이거 맞죠? 그리고 얘가 넘어간 게 얘잖아요. 그럼 사실 얘는 왜 마이너스 2고 얘는 왜 마3? 얘는 왜 반대로고 얘는 왜 그대로가 아니고 얘도 원래 반대로였는데 넘어가서 그대로인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내가 너네한테 맨 처음 선보인 점을 평행이동했을 때는 그대로 그냥 더하면 돼.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평행이동시켰을 때는 이렇게 x축 방향으로 m만큼 이동했어? 그럼 마이너스 n. y축 방향으로 m만큼 이동했어? 마이너스 n을 더해준 걸 대신 바꿔주면 된다 이거예요. 일단 내가 원리는 설명 안 했지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예시로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원 생각을 해봐. x-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예를 들어서 뭐 4다라는 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얘를요 x축 방향으로 2,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킨 원의 방정식이 내가 궁금해. 그럼 원래는 얘들아 이놈 중심 몇이에요? 1,2였고 이놈을 평행 이동시킬 거니까 반지름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러면 자 1,2 도얘에 의해서 뭐로 변했겠어? 1,1이라는 거 x축 방향으로 2,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돼요? 얘 이동시켜봐. x축 방향으로 2,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키면 어떻게 돼요? 3,5가 됐겠지.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에다 구하고 싶은 원은 반지름 얘를 그대로 썼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얘에서 역으로 중심이 얘인 반지름이 2인 원의 방정식을 적으라고 하면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갈 거고 x축 방향으로 2,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키려면 그럼 뭐 하면 되냐면 x 대신 x 마이너스 2로 갈아 끼우고 그 다음에 얘는 y 대신 y 마3으로 갈아 끼우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다 x 마이너스 2로 갈아 끼워서 누가 된 거야? x 마3이 된 거고 여기다가 y 마이너스 3으로 갈아 끼우니까 y 마이너스 5가 된 거라고. 왜요? 단순히 점을 이동한 거. 근데 점은 어때? 점은 그냥 얘를 더했죠. 얘에서 2를 더해서 3이 됐고 3을 더해서 5가 된 거는 되게 쉬워요. 그럼 너네가 헷갈릴 건 뭐야? 도형의 방정식 자체를 이동시킬 때는 x 대신 x 마이너스 2, y 대신 y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점이랑 좀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일단은 식 적을 때는 좀 괜찮은데 대답을 할 때 이래야 된다고. 점은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시킬 때 점을 그럼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다가 x좌표는 m을 더하고
y 좌표는 n을 더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도형의 방정식을 작성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x에다가 m을 빼고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x 대신 x 마이너스 m으로 갈아 끼우고 y 대신 y 마이너스 m으로 갈아 끼우면 되겠다 이거라고. x를 뭐 한다. x랑 y를 자체를 없애면 안 돼요. 방정식에서. 네? 그러면 이게 왜 근데 그런 식으로 되냐? 사실 왜 이런 식으로 되는지 원리를 이해하는 게 막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그냥 이해하면 되는데 일단 전평행이동은 그냥 당연해요. 그냥 어떻게 설명하냐면 x, y가 있는데 이거를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시킨 거를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자 이래요. 근데 그러면 이거 아니야? 여기가 x, y가 있고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킨 걸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이놈의 좌표는 누가 봐도 x 플러스 a죠. 이놈의 좌표는 누가 봐도 y 플러스 b가 끝나는 거예요. 아, 그냥 a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플러스 l 해주면 되고 y 좌표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b만큼 더하면 되겠구나 이거야. 그럼 이제 이거를 점이 아니고 어떠한 도형의 방정식, 점이 아니에요. 도형의 방정식을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만큼 했을 때 얘가 어떤 식으로 될지가 궁금해요. 식이 어떻게 바뀔지가 궁금해요. 도형의 방정식은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를 만족하는 도형이 막 대충 이렇게 있다고 쳐. 대충. 그러면은 여기 어딘가에 있는 점을 x, y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대표점 아무거나. 그리고 얘를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 b만큼 했으면 이거를 다 a, b만큼 움직였으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동했겠지. 그럼 여기에 좌표는 뭐가 돼요? 여기는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점만 이동시켰어. 근데 내가 지금 그 점이 이동시킨 궁금한 게 아니라 얘의 관계식이 얘일 때 이놈의 관계식은 뭐냐 이거예요. 이놈의 관계식. 자 그러면 얘가 다시 여기를 내가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x 프라임이 x 플러스 a고 y 프라임이 y 플러스 b인 것까지는 한 거예요. 근데 x하고 y에 대한 관계식은 얘가 맞죠. 그러면 fx, y 이꼴 0인데 자 여기서 x 프라임 얘를 이동시킨 거 여기 위에 있는 점 중에 하나를 이동시킨 게 얘라고 쳤을 때 x 프라임이 x 플러스 a고 y 프라임이 y 플러스 b래매. 근데 봐봐 얘를 x로 정리해봐. 이 x로 정리하면 x는 x 프라임 마이너스 a가 되고 y는 y 프라임 마이너스 b가 되죠. 그래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식이 어떻게 변하냐면 f x 프라임 마이너스 a, y 프라임 마이너스 b 이꼴 0이 돼요. 그리고 얘에 대한 관계식을 내가 써내버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얘들아 이 x랑 이 x는 어때요? 다른 놈이긴 해요. 다른 놈이긴 한데 여기서 나중에 얘를 지워서 그냥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원리는 그래서 여기가 왜 a라고 b만큼 이동했는데 왜 마이너스 a가 되고 왜 마이너스 b가 되는지 내가 설명만 한 거고 그러니까 너네는 그냥 뭐 하면 되냐면 그냥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서 대체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거지. 그죠? 이거는 지금 이 시간부터 절대 헷갈리고 까먹으면 안 돼요. 그냥 피타고라스 공식이랑 똑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피타고라스 헷갈릴 사람 없죠. 그거랑 똑같아. 도형의 평행 이동은 딱 이 식을 보고 x 대신 x 마이너스 a로 갈아 끼웠고 y 대신 y 마이너스 b로 갈아 끼운 걸 보니 여기에서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시킨 도형이겠구나 이거라고. 그럼 얘는 개념 체크부터 그러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쉬운 거부터 쉬운 거부터. 다음 점을 x축 방향으로 마3이고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시킨 점의 좌표를 구하래. 그럼 이 부분은 x축 방향으로 마3만큼 했으니까 3만큼 빼고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했으니까 4를 더해주면 돼. 이놈도 똑같아. 3만큼 빼고 4만큼 더하면 돼요. 그쵸? 점이니까 그대로 하는 거야. 점이니까. 2번 평행이동 x, y의 화살표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에 의하여.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보면 얘들아 이거 점이야 도형이야? 이거 점이죠. x, y라는 점을 x 마이너스 2, y 플러스 1이라는 점을 이동시킨 이동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럼 너네 머릿속으로 x축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했다? 점이니까 그대로 읽어야 돼.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 아 내가 지금 점들을 이동시킬 거니까 x좌표들은 죄다 1씩 빼고 y좌표는 죄다 1씩 더한 걸 써줘 이거요. 점은 그대로 읽으면 돼. 점은. 근데 이 3번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야. 그러니까 지금 1, 2, 3번은 점이 아니죠. 자 직선이고 얘는 이차함수, 얘는 원이에요. 즉 직선 이차함수 원이라는 이 도형을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시킨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러면 도형이니까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눈에 보이는 x를 다 빼고 x 대신 뭐로 갈아 끼우라는 거야? x 마이너스 1로 갈아 끼우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건 y 플러스 y 대신 y 플러스 5로 갈아 끼워라 이거야. 그럼 여기서 눈에 보이는 x 대신 x 마이너스 1로 갈아 끼우고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해. 마 3y인데 얘는 3이랑 y랑 곱한 거죠. 그럼 y 대신 y 플러스 5로 갈아 끼운다는 건 3을 배제하고 마이너스 3 곱하기 y 플러스 5로 갈아 끼우라 이거야.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 y 대신 y 플러스 5로 갈아 끼운 거 플러스 4 0이 답이 된다. 개수가 있으면 개수랑 분리한 다음에 교체해야 돼. 그럼 2번도 y 대신 y 플러스 5로 갈아 끼우고 그 다음에 x 대신 x 마이너스 1이니까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사 이렇게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 x 대신 x 마이너스 1로 갈아 끼워요. 그럼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y 대신 y 플러스 5로 갈아 끼워 y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2에 y 플러스 5 마사 이끌려 이놈이 답이에요. 물론 이래도 되겠지. 얘를요 표준형으로 미리 바꿔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이끌려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얘랑 얘를 바꿔도 괜찮죠. x 대신 x 마이너스를 바꾸고요. y 대신 y 플러스 5로 끼우면 이렇게 되겠지. 물론 얘랑 똑같아요. 됐나요? 도형의 평행이동이랑 그냥 점을 평행이동시킬 때랑 도형을 평행이동시킬 때를 구분해서 알아둬야 돼. 그냥 대칭해도 점까지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딱 평행이동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오케이, 문제 봅시다. 방금 이것만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잠깐만, 이제는 좀 꺼야겠다. 힘이 빠지네. 막 힘이 빠져. 평행이동. 자, 1번. x, y를 x 플러스 a, y 마이너스 4로 만들어버리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얘가 얘로 변했대요. 평행이동 해석을 좀 해주면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마사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겠구나. 아니면 x좌표에는 a를 더하고 y좌표에는 4를 빼주는 평행이동이겠구나. 근데 지금 x좌표가 실제로 어떻게 됐어? 6 작아졌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6이었을 테고, 그 다음에 y좌표는 4를 빼줬어. 그러면 얘는 마3이 나왔어야 되겠구나 이거라고. 두 번째, 1,1을 4,6으로 옮겨버리는 평행이동이 있었대. 그럼 딱 보자마자 x좌표는 3을 더했고 y좌표는 4를 더했겠구나. 근데 얘가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래. 그럼 x좌표는 3을 더했고 y좌표는 4를 더했겠구나. 이렇게 구하면 된다. 난이도는 엄청 쉬울 겁니다. 오케이, 바로 그냥 대표이지 2번. 너네 1학년들 이번 주에 시험 보죠. 이번 주에 시험 보는데 미리 얘기해 주자면 난이도별로 배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난이도별로 배치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막 앞에서 막힌다고 해서 막 계속 붙들고 있지 말고. 그게 제일 미련해요. 내가 이게 제일 미련하고 내가 제일 답답해하는 유형이야. 앞에서 막힌다고 해서 붙잡고 싶다 그냥 넘어가. 몇 문제냐? 25문제. 많이 아닌 거예요. 저희가 쓰는 교재보다 어려워요. 나 너네가 쓰는 교재를 잘 몰라. 지금인데 왜? 아니 나는 그냥 개념 원리? 근데 그건 있을 거야. 나중에 또 검수를 받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완전 공짜 문제는 없을 거야. 완전 공짜 문제는 없을 거야. 원래 완전 공짜 문제 잘 안 내가지고 처음부터 이차함수까지죠. 이차함수까지. 그리고 객관식 없을 거예요. 싹 다 주관식으로 되는 거예요. 너네 못 찍게 하는 거야. 못 찍게. 프리도 나요? 굳이? 그러니까 이제 다 보기에도 너무 많고 그래서 풀이를 안 보려고 주관식을 보는 거야. 풀이를 안 보려고. 주관식 또 찍어서 맞춘다 그러면 걔는 그걸 맞춤 운명이었던 거니까 어쩔 수 없지. 근데 이제 만약에 답안지랑 무드지랑 답안지로 또 따로 줘요. 근데 답안지에 얘가 쓴 게 잘 못 알아먹겠어. 그럼 그때는 보겠지. 얘가 어떻게 풀었지 이렇게. 아니면은 얘 되게 잘했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왔지? 그럼 풀이를 좀 보겠지. 시험 볼 때는 안 쓰는 게 좋지. 학교 가가지고 중간고사 할 때 연습장 써도 되냐고 써. 그게 된다고 하면은 나도 쓰게 줄게. 중간고사 때 시험지를 하나 주달라가 그게 중요해서 한번 물어봐봐. 안 될 것 같으면. 만약에 될 수도 있잖아. 물어봐봐. 아니 뭐 굳이 시험 때 가지 말고 그냥 학교 입학해서 물어봐. 그게 혹시 되는지. 근데 안 된다고 할 거야. 왜냐면 만약 그게 된다고 하면
그럼 저도요, 그럼 저도요, 그럼 저도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누구는? 근데 저는 두 장 필요해요. 그러면 너무 피곤해지지 않을까, 학교 입장에서?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요. 안 될 거니까 식도 깔끔하게 적는 연습도 하긴 해야 돼요. 아니면 쓰고 지고 해야지. 다시. 한 내가 반 정도는 냈거든요. 이제 반 정도. 내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할 건데 모르겠어요. 일단 다른 선생님한테 보여줬을 때 너무 어렵다고 좀 바꿀 거고 한 25문제 1시간 정도 줄 것 같아. 1시간. 완전 누가 이거 진짜 처음 보는 문제가 그런 문제는 잘 안 낼 거예요. 너네들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보는 거라서. 오케이. 자, 지금 여기 파트들은 지금 어때요? 도형들을 옮기고자 하고 있어요. 도형들을 옮기고 있어요. 1번은 직선 y는 2x-1을 옮기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y는 3x 플러스 4로 옮기는 거니까 이거는 반대 느낌으로 해야 돼. 반대 느낌. 근데 지금 봐봐. 도형을 옮길 거지만 문제가 평행이동을 설명할 때 든 예시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석할 때는 점으로 해석해야 돼. x축 방향으로 5,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킨 이동이구나. 근데 적용시킬 때는 도형의 방정식에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자, y 대신 뭐로 가로 끼워야 돼요? y-3으로 가로 끼워야 돼요. 이건 점이니까 이렇게 써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x 대신은 x-5로 가로 끼우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y-3은 2 곱하기 x-5-1 이렇게 써야 돼요. 물론 이거 정리해가지고 y는 2x -1이니까 11 플러스 3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y는 2x 마이너스 8. 오케이. 두 번째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켰더니 얘가 돼버렸대. 그러면 여기에서 y 대신 y 마이너스 2로 갈아 끼우고 x 대신 x 마이너스 a로 갈아 끼웠더니 얘가 됐대. y 마이너스 2 꼴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a 플러스 4를 정리를 했더니 이놈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럼 얘를 먼저 정리하면 3x 플러스 3a 플러스 4 플러스 2가 이놈은 여전히 3으로 됐고요. 얘가 마이너스 4가 됐어요 이번에. 그럼 3a 플러스 6이 얘인 거니까 3a가 마이너스 10 이러면 되겠게 3a가 마이너스 10. 그럼 a가 마이너스 3분의 10이라고. 마이너스 3분의 10이 나왔대요. 오케이. 좀 쉽네. 근데 우리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 지금 여기서 너네가 하나 얻어가야 되는 건 내가 직선을 평행이동 시켰는데 기울기가 어떻게 됐어요? 기울기가 똑같았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좀 당연해요. 왜냐면 y는 그냥 식으로 봐봐. 내가 x축 방향으로 어쩌고 저쩌고 y축 방향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얘가 변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여기에다가 x-m 같은 거 해도 어차피 x의 개수는 뭐로 일정해요? a로 일정해요. 그리고 그림으로 봐도 이 직선을 이렇게 막 이동시키는 거니까 이 기울어진 정도는 안 변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얘 한번 봐볼까? 자, 이 직선을요 x축 방향으로 이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시킨 직선이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두 개는 얘들아 기울기가 어떨 거니까
같을 거니까 두 개는 뭐 하겠어요? 거의 평행할 건데 뭘 구하래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가 얘가 되도록 하는 거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내가 알려줬죠. 그거 써먹을 수 있어야 돼. 그럼 볼게. 자, 이놈을 x축 방향은 이만큼이니까 x 대신 x 마이너스 1 바꾸고 y 대신 y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꼴 0을 써서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 그러니까 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야 돼. 그럼 이거 일단 정리를 하면 3x 마이너스 y, 기울기는 어차피 똑같을 거라고 했고요. 마이너스 6 플러스 a 플러스 1이니까 a 마이너스 5 이꼴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와 얘 사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요. 피타고라스 쓰고요. 루트 10분의 10분의 상수항 차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되죠. 근데 이놈의 상수항 1이고 이놈의 상수항 얘죠. 두 개의 차는 뭐 얘에서 얘를 뺀다고 치면 a-6이고 얘가 양수인지 모르니까 절대값까지 씌운 게 거리인데 그게 루트 10이 되도록 해줘 이거죠. 그러면 절대값 a-6이 10이면 되죠. 그럼 a가 16이 되어버리거나 아니면 마사이면 되겠다. 양수행이라고 했으니까 16이 답이겠죠. 되게 쉽네. 마지막은 평행이동을 시킬 건데 이번엔 원을 평행이동 시키네요. 원. 근데 원이랑 얘는 직선이랑 좀 다르게 원이랑 그 포물선 이차함수 말하는 거예요. 원이랑 포물선은 이렇게 안 해요. 일단 평행이동 x축 방향으로 4 y축 방향으로 5만큼 이동시킬 건데 이놈을 이동시킬 거예요. 이놈. 그러면 보통 이렇게 안 해요. 아, 그럼 x 대신 x 마이너스 4 y 대신 y 마이너스 5 이렇게 보통 잘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잘 안 쓰고요. 자, 원을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원을 평행이동 시킬 건데 평행이동 시켜도 반지름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면 어차피 원의 포인트는 뭐냐면 중심이랑 반지름이에요. 근데 어차피 반지름이 안 변할 거라면 얘들아 중심만 이동시켜도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원을 x축 방향으로 이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킨 건 얘를 막 다 이동시킬 필요 없고요. 얘만 이동시킨 다음에 여기서부터 전개하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 또는 포물선. 포물선은 꼭지점이겠죠. 원 또는 포물선을 이동시킨다. 그거는 원 입장에서는 중심만 이동시키면 돼요. 이차 함수 입장에서 꼭지점만 이동시키면 되겠죠. 이차 함수도 이놈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 y축 방향으로 마삼으로 이동시킨대. 그럼 얘를 이렇게 전체를 다 이동시킬 필요 없고요. 이 꼭지점만 이렇게 이동시킨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전개하면 되죠.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도형 전체를 다 이동시킬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봐. 원래 원방이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a 플러스 5 원래 원방이 얘였어요. 그러면 2, 마이너스 1이라는 저 꼭지점을 꼭지점이래. 원의 중심을 2, 마이너스 1이라는 원의 중심을요. x축 방향으로 4, y축 방향으로 5만큼 이동시킬 거니까 지금 이동이 아니라 도형의 이동이 아니에요. 지금은 점만 이동시킬 거니까 뭐로 변할 거냐면 6, 4로 변했겠지. 그쵸? 그러면 내가 새로운 얘를 이동시킨 원방은 얘를 중심으로 한 x-6의 제곱 y-4의 제곱이고 이거를 그대로 쓰면 된다 이거라고. 그러니까 원이나 포물선을 이동시킨다. 그거는 사실 도형의 이동이 아니라 점의 이동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좋다 이거죠. 근데 얘가 x 플러스 b의 제곱 y 플러스 c의 제곱 이꼴 3이라고 했으니까 b가 마이너스 6이고요. c가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얘가 3이니까 a가
2다 이렇게 푸는 거겠지. 돼요? 대표점만 이동시킨다고 해요. 너도 대표점. 왜? 걔를 중심으로 반지름만큼 똑같이 벌리기만 하면 되니까 나중에. 이거 3-4. 아, 네, 이 3-4는 또 거기서 또 한 번 더 꼬은 게 뭐냐면 1,K를 4,2K로 옮기는 평행이동이 있대요. 그러니까 저 평행이동을 해석할 때는 점의 평행이동을 해석해서 이 평행이동은요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K만큼 이동시킨 이동일 거예요. 이 평행이동은. 그거에 의해서 얘를 옮기면 어떠한 다른 이차함수가 나올 거야. 근데 그 이차함수가 얘랑 접한대요. 그 이차함수가. 그럼 이차함수가 직선이랑 접한다. 그러면은 그 이차함수랑 직선이랑 만난다라는 이차 방정식이 중근 갖는다죠. 그렇죠? 또 이차함수 잘 알아야겠죠. 그때 K를 구하래. 그러면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그럼 얘들아 포물선 이차함수는 이차함수 자체를 막 옮기는 것보다 이차함수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옮기는 게 좋을 거야 이랬어요. 그러면 이놈의 원래 꼭지점은요 대칭축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4니까 4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5예요. 그러면 이 꼭지점이 얘에 의해서 2분의 5, 4분의 15 플러스 K를 꼭지점으로 하는 새로운 이차함수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거 얘들아. 최고치 함계수가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이차함수 평행이동도 안 변해요. 이렇게 돼 있던 게 평행이동했던 거 이렇게 변하지도 않을 거고요. 이렇게 돼 있던 게 막 홀쭉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놈을 새롭게 y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5 플러스 k라고 내가 적었죠. 그럼 이제 얘가 y는 3x 마이너스 5랑 접한다고 하면은 3x 마이너스 5랑 같다라는 2차 방정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한 배씩 이꼴 0을 쓰면 돼요. 근데 지금 어때? 식이 좀 많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우면 뭐가 좋냐면 얘가 됐고 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그 직관적인 거는 잘 보여요. 근데 결국에는 나는 얘를 그냥 싹 다 전개해서 판별식 써야 되잖아. 그러면 이 문제에 한해서는 그냥 얘 있죠. 얘를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아까처럼 x 대신 뭐로? x마 3, y 대신 y 마이너스 k 그렇게 이 문제 안에서는 그냥 그렇게 푸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은 y 대신 y 플러스 y 마이너스 k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대신 x마 3. 그러면 얘는 k만 넘어가면 y는 마이너스 x마 3의 제곱 마이너스 x마 3 플러스 4 플러스 k가 있고 그 y가 3x 마이너스 5랑 같다라는 얘를 푸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죠. 딱 봐도. 이 식이랑 똑같아. 근데 너네 이거 풀고 1번 풀고 싶어, 2번 풀고 싶어? 2번. 그러니까 이 문제 안에서는 이렇게 바꾸는 게 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제외하고는 얘가 웬만하면 더 빨라. 근데 지금 이렇게 쓰는 게 좀 되게 싫잖아. 막 분수 나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꼭지점 궁금하지도 않아요. 꼭지점 안 궁금하잖아. 솔직히 그냥 이거 판매식 풀면 되잖아. 이때는 이렇게 쓰는 게 빨라요. 그럼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6x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5x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9가 있고요.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k니까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3x 마이너스 5다. 그럼 얘가 단체로 건너가면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k 이꼴 0이죠. 근데 이거 굳이 판별식 쓸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얘가 보면 돼요. 얘가 1이면 되니까 k가 마사다 이렇게 하면 나오겠지.
모두에서 1분 하라니까. 오케이,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좀 쉴게요.